뉴스케이가 선정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뉴스케이 주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11월 첫째 주 뉴스케이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발행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단 2명의 지필집만이 공개됐고 그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사퇴했습니다. 국정화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청소년들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민생을 외치며 국정화 문제에서 발을 빼고 있고 야당은 오늘로 장외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에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 공영방송 KBS,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시국선언 참여 직원들의 징계를 시사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진행된 첫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회담은 원래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의 타결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또 일본으로 돌아간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런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표가 기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카카오그룹이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형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자들이 올린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전투기 개발 핵심 기술 확보율이 왜곡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지난 2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기 개발 기술 90%를 확보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왜곡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주관하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 수준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집트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전원인 2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추락 사건 이후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테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영국 정부가 폭탄 테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미국 백악관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청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의 활동 보조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니트족들이 자립할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이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